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벌써 무더위가 시작된 느낌인데요. 오늘은 여름철 등산 요령과 여름철 등산 코스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행에 비해 여름철 산행은 조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더위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혹은 탈수 현상을 마주할 수가 있어서 더위와 탈수 현상에 주의해서 등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름철 산행 요령 첫 번째로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수분 공급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서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2리터의 물을 가지고 다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 3리터 정도의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 마시는 물의 양을 고려해서 1.5배나 한 2배 정도의 물을 가지고 다니시길 추천을 하고요. 여름철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물이 부족해서 주변에 물 동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물 동량은 민폐입니다. 등산 코스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 역시 물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을 빌린다는 것은 굉장한 민폐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할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주는 사람도 무겁게 가지고 올라온 것을 다 빌려 마신다는 것은 민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꼭 물을 많이 먹는 것을 고려해서 물을 넉넉하게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름철 산행 주의사항 두 번째는요. 사전 날씨 확인입니다. 사전에 날씨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일단 날씨가 너무 덥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도심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등산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야외 활동은 하지는 않고 쉬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외선 지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자외선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에는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만약 나가신다고 하면은 선블락을 꼼꼼히 바르시고 팔토시 등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와 그리고 자외선 지수뿐만 아니라 소나기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소나기가 많이 내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날씨로 좀 변해가면서 소나기가 아니라 약 마치 스콜처럼 갑자기 우르르쾅쾅 하면서 쏟아지는 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소나기가 있다 그러면은 우비나 혹은 방수 자켓을 챙기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름에는 소나기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날씨상에 소나기가 예보가 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방에 우비 하나쯤은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보온을 위해 바람막이를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반팔 하나만 입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온도가 0.6도씩 내려가고요.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맞으면 체감 온도는 더욱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등산을 하시면서 옷이 다 땀에 젖어 있는 상황에서 능선에 올라와 운동량은 줄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급격하게 체온을 잃으면서 저체온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바람막이를 가지고 있으시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는 아무리 덥다고 하더라도 얇은 바람막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더위를 피해서 좀 아침 일찍 산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한여름 12시에서 한 3시까지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햇볕이 강합니다. 이런 시간에 땡볕에 노출이 되거나 땀이 많이 나는 오르막으로 오르는 행위는 잘못하면 탈수나 혹은 일사병, 열사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더운 시간에 오르막으로 오르지 않고 땡볕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되도록 일찍 등산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의 경우에는 해가 길어서 6시만 돼도 등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밝아졌고요. 너무 길거나 너무 힘든 산행 코스를 잡지 않아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12시나 1시 전에 정상을 도착해서 덥기 전에 하산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잡는 것이 여름철에 등산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되도록이면은 땡볕이 남는 코스보다는 그늘이 져 있는 숲길이나 혹은 계곡 코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설악산이라든지 북한산이라든지 월악산이라든지 이런 산들은 대부분의 구간에 그늘이 없고 그리고 땡볕인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여름에 이런 땡볕 구간을 등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지치는데요. 암릉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주변이 트여 있고 조망이 좋고 그리고 코스가 익스트림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이런 코스는 봄이나 가을에 타시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숲길이나 혹은 계곡 산행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름철 등산 시 유의사항 몇 가지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좋은 계곡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고요. 다른 추천 산행지는 보통 전국적으로 한 10개 안쪽으로
보통 정리가 되는데 계곡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계곡이 있고 그 좋은 계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아직 방문해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방문해본 곳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아침가리골입니다. 아침가리골은 방태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데요, 계곡 트레킹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작년에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안 닿아서 소개를 못해드렸고요. 올해는 꼭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가리골은 한 12km 정도의 코스인데요, 그 중에 오르막은 30분 정도밖에 없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중 반 이상을 계곡과 함께 내려오게 돼서 굉장히 시원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입수할 포인트도 많고요. 심지어 수영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계곡 자체가 굉장히 맑고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용소 같은 곳이 많아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한여름에 가시면은 즐거운 트레킹을 즐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여기를 가실 때는 입수를 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짐을 꾸리실 때 가방까지 다 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짐을 꾸리시는 것이 좋고요. 물속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끼로 인해서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스틱 같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도권 최고의 계곡 산행지로 꼽는 유명산입니다. 제가 작년에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정말 아무도 안 봐서 너무 슬픈 영상인데 지금 다시 봐도 조금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녀와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유명산은 일단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산행 난이도도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산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다녀올 수 있을 만한 코스이고요. 유명산에서 가장 매력 포인트는 유명 계곡인데요. 유명 계곡은 사시사처럼 언제 가도 수량이 많고요. 그 물줄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침가리골처럼 중간중간 물놀이를 할 만한 곳들도 많고요. 코스 자체가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 길에 계곡을 만나기 때문에 등산을 즐기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시원하게 계곡 물놀이를 즐기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유명산은 자연휴양림에 샤워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샤워를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귀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연휴양림 데크를 좀 예약을 하시면은 하산해서 일행분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자연을 즐기시다가 오시면은 더욱더 즐거운 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요, 서울 인근 최고의 계곡으로 꼽는 수락산 청학계곡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은 아니고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요. 청학계곡은 수년 전만 해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불법 점거한 상회들이 이 계곡을 다 막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당 돈과 그리고 요리에 돈을 받으면서 앞에 물을 메워놓고서 물놀이를 하는 그런 불법 점거 상회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근 몇 년 사이 그런 불법 상회들을 모두 다 철거하였고요. 지금은 계곡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재탄생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축차 공간을 좀 확보를 하고 청학 비치를 만드는 등 재정비를 좀 하고 있고요. 청학 계곡 쪽에 주차를 하시고 향로봉 쪽으로 오르셔서 수락산 정상을 찍고서 그리고 청학 계곡 방면으로 내려오시면은요, 내려오시는 길에 금류폭포를 지나서 청학 계곡을 지나서 다시 원점 회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류폭포는 기온 뒤에 가시면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이만한 폭포는 못 본 것 같고요. 특히나 폭포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다만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폭포 자체를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코스를 가실 때는 비 온 뒤에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산은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칠보산입니다. 칠보산은 여름 계곡 산행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계곡도 좋지만 정상부의 조망도 좋아서 일석이조의 산행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바위에서 산행을 시작을 해서 정상을 오른 뒤 그리고 활목 고개를 거쳐서 쌍곡폭포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원점 회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크게 볼 것은 없지만 정상부에 다다르면 조망이 사방으로 확 트여 있어서 좀 눈이 즐겁고요. 그리고 하산하는 길에는 입수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포도 많고 소도 좀 많은 편이고요. 하산하시면서 물놀이를 즐기시면 정말 일석이조의 즐거운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외에도 정말 좋은 산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노리는 것은요, 다 가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울진 응봉산에 있는 덕풍계곡 너무너무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울진에 있는 왕피천도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포항에 있는 내야산, 문경에 있는 대야산, 그리고 오대산 소금강 등 저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코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대한 많이 다녀서 좋은 코스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시는 계곡 산행지가 있다고 하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